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 자, 수업합시다. 자, 오늘 진도 나갈 차례가 어디냐면 84쪽에 지층의 나이 이렇게 가면 지층의 나이. 자, 그래서 아마 각 학교마다 요 정도가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대충 예상해도 됩니다. 자, 지층의 나이를 갖다 따지려 그러면 우린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지사학의 법칙. 요거를 갖다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선호관계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요, 이 지사학의 법칙을 갖다가 타이틀만 6개 적으세요 이런 식으로 소수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 6개를 적을 건데 그 6개의 타이틀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수평 퇴적의 법칙. 수평 퇴적의 법칙이다. 요게 첫 번째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수평 퇴적의 법칙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단 바다 밑에서 선생님 퇴적이 가능하다 그러지 맞지? 이렇게 퇴적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중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중력을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퇴적됩니다. 수평면과 나란하게 퇴적된다. 그게 바로 수평 퇴적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층이 기울어져 있다. 지층이 기울어져 있다. 이래 되면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지각 변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지각 변동이라는 단어는 이제 너희들 이미 충분히 알 것 같아요. 화산, 지진, 조류운동, 조산운동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지각 변동이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사학의 법칙이 뭐냐면 동일 과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 과정설이다. 자, 그래서 동일 과정설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과거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사람 캐봐야 인류가 지금 출현하게 된 게 지금 현재부터 1만 년 전입니다. 근데 너희들 통과해서 배웠다시피 저기 뭐야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뭐 이런 부분은 몇 억 년 전이고 막 그렇지 않아 맞지? 그래서 그 당시 때 사람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현재 어떤 상황을 과거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산호화석이 나왔다. 그럼 산호 같은 경우에 현재 어디에 있냐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산호가. 그러면 과거에도 산호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층 누중의 법칙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먼저 생성된 지층이 아래에 있다. 요거지 맞지? 그래서 너희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층이 있으면 얘가 오래됐고 얘가 최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 맞지? 그게 바로 지층 누중의 법칙. 자, 그 다음 네 번째. 동물군 천이의 법칙. 자,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 뭐냐? 그러면 새로운 지층일수록 진화된 생물 화석이 나온다. 이 말이지 맞지? 새로운 지층일수록 진화된 생물이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 척추도 목문한 얘기할게. 어류보다 더 진화했으면 양서류, 양서류보다 더 진화했으면 파충류, 파충류보다 더 진화했으면 조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일수록 진화된 생물들의 화석이 나올 거다. 그게 바로 동물군 천리의 법칙. 자, 그 다음에 5번째,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부정합은 이미 배웠었는데, 부정합의 법칙으로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느냐? 부정합 면 위, 아래 지층 있지? 걔네들 큰 시간 간격이 있다. 요걸 갖다 우리가 해석을 하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관입의 법칙. 관입의 법칙. 그래서 이 관입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관입하고 분출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배웠었지, 맞지? 그래서 관입의 법칙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관입을 당한 암석이 있고, 그 다음에 관입을 한 암석이 있을 때 누가 더 오래되었니? 관입을 당한 암석이 오래되었다. 그런 거지, 맞지? 그래서 지금 요 6개가 우리는 지사학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지사학의 법칙 요 6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지층의 나이를 갖다가 알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지층의 나이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요거는 외워둬라. 그래서 쌤 파란색으로 적을게. 상대 연령 가능했어요. 상대 연령. 자, 지층의 나이를 알 때 우리는 상대 연령, 절대 연령 두 가지가 있다. 알겠지? 자, 상대 연령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지금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지층의 선후 관계만 파악합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이런 거.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있잖아, 맞지? 그랬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전마가 한 해를 꿇었어. 그 한 해 꿇었는 건 모릅니다. 금방 그냥 고2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거를 갖다 우리는 상대 연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 연령은 두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가 따져줍니다, 알겠지? 뭐냐 그러면 암상에 의한 대비. 암상에 의한 대비. 그래서 암상을 보고 누가 먼저고 누가 뒤고 이런 식을 갖다가 우리가 따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곳이 이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암상에 의한 대비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갖다가 선후 관계를 파악할 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 너희들 저기 85쪽 잠깐만 볼까요? 85쪽에 제일 밑에 그림 있습니다. 제일 밑에 그림, 그게 우리가 지금 암상에 의한 대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암상에 대해서 대비할 때 너희들이 순서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뭐를 찾아야 되냐면 건층끼리 연결을 해야 됩니다. 요거 제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층끼리 연결을 하는 이유가, 이 건층은 같은 시기에 형성이 된 거거든요. 건층은 같은 시기에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서술형에서 이런 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건층이 될 조건
건층이 될 조건은 일단 짧은 시기에 돼야 되는 놈이에요. 짧은 시기. 긴 시기에 퇴적되는 거면 건층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기에야만 그 시기 때 같은 연령대였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넓은 지역에 나타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제할 수는 있고 출제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암상에 의한 대비는 내신 시험하고 모의고사에는 반드시 출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근층이 응해암이나 아니면 석탄층이 근층이 될 수 있다는 거 외워야 됩니다. 석탄층.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85쪽에서 본 그림에서 건층을 제일 먼저 찾아서 걔네들끼리 선을 먼저 연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서 2번 요거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번호를 갖다가 부여하면 됩니다. 번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 번호를 부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저기 92쪽 넘겨봐. 자, 92쪽에 자료 3번 있습니다. 자료 3번. 자, 지층의 대비 그래서 밑에 그림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 선호 관계를 갖다가 요건 필기하지 말고 봐라. A, B, C, D 이렇게 지금 선호 관계를 따질 건데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응염층이나 석탄층을 갖다가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 거기 보니까 석탄층 나와 있지 맞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A, B, C에서 석탄층끼리 막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석탄층끼리. 제일 먼저 이 선부터 그어야 된다. 이 선. 그래서 이 선을 그었을 때 요게 지금 같은 식이야. 그럼 같은 식이라는 걸 보고 자 지금 A층은 제일 밑에 지금 석탄층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제일 밑에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B 봐라. B 보니까 그 석탄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밑에 보니까 석회암층 있고 석회암층 밑에 화산암층 있고 맞지? 화산암층 밑에 여암층 있다 알겠지? 그러면 B는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그 다음 C를 갖다 보니까 석탄층 밑에 석회암층 있고 그 밑에 화산암층 있고 D는 석회암층만 있지. 그러면 이 B, C, D 중에서 제일 오래된 지층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밑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오래된 거잖아. 그럼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된 지층을 갖고 있어요? B잖아, B. 그래서 번호를 부여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B층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여감층이 있습니다. 그 여감층에다가 1번 이렇게 써야 돼요. 여감층에다가. 제일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여감층 위에 보면 우리가 화산암층이 B, C, D가 D에는 화산암층도 없지. B하고 C가 공통적으로 화산암층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2번, 요거 2번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번호를 매기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석회암층이 다 나타나 있지. 그거를 3번, 3번, 3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탄층 있지. A부터 이제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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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간다 알겠지? 위로 보면 A층은 보니까 그 위에 화산암층이 있고 그 다음에 B층은 보니까 바로 위에 3층이 있고 C층 보니까 석회암층 위에 여감층이 있어. 그 다음에 D층도 보니까 여감층이 있지. 그럼 봐라. A는 딱 보면 화산암층 위에 여감층이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B는 탈락. 그 다음에 C하고 D 보니까 석회암층 위에 여감층이 바로 있어요. 그럼 번호 어떻게 매기냐면 A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거 있지? 화산암층 그거 5번이다. 5번.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여감층 요게 6번. 그 다음에 그게 누구지? C도 보면 요거 6번 여감층. 그 다음에 D도 보면 6번 이렇게 번호 매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감층 위에 A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3층이 있지. 그 다음에 C 보니까 여감층 위에 3층 있지.
그 다음 D도 보니까 여감층 위에 4함층 있지? 그럼 그 4함층이 7번입니다. 7번. 그 다음 B도 마지막에 7번이지. 그럼 여기 7번. 4함층이. 여기도 7번. 여기도 7번. 4함층은 다 7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보니까 7번 위에 사질세 1층 있고, 그 다음 B하고 C는 다 끝났고, 그 다음 D도 보니까 사질세 1층 있지? 그럼 그 위에 8번. 요 위에 8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번호를 부여한다는 게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 건층. 건층은 응연층이나 석탄층이 되는 거다. 그래서 걔네들끼리 연결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끼리 연결해 놓고 그러고 나서 그 밑에를 봐야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얘 3번 있고 얘 3번 있고 요 밑에 3번 있지. 그럼 그 밑에 거는 이렇게 번호 쓰고 그 다음 아직 번호를 매기지 마세요. 그 다음 그 밑에를 또 보여요. 그 밑에 보니까 얘 2번 있고 얘 2번 있고 얘는 더 이상 밑으로 자료가 없고 맞지? 그 다음 얘 보니까 그 밑에도 있어요. 그럼 제일 오래된 거 요거 1번. 그 다음 그 위에 2번 2번. 그 위에 보는 거 3번 3번 3번. 그 다음에 석탄층 4번. 그 다음 얘는 5번. 근데 요 말이 4번에서 바로 7번 됐지. 맞지요? 4번에서 바로 7번 됐으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부정합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번호 순서가 맞지가 않지. 여기도 보니까 4번 다음 6번 나왔어. 그럼 여기 부정합이 있었다. 4번 다음 6번에 있었다. 여기 부정합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번호가 안 맞으면. 우리 쌓일 때 보면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쌓일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얘는 5번, 그 다음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얘는 7번밖에 없으니까 넘어가고 얘 6번, 7번. 그 다음 얘 6번, 7번, 8번 이래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건 뭐가 출제되냐면 이 안에서 가장 오래된 지청을 갖고 있는 게 누구야? 그러면 B지, B. 1번을 갖고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최근에 있는 지청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야? 그러면 A하고 T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이 번호를 매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요게 바로 암상에 의한 대비. 수능에서도 나옵니다. 이건 알겠지?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주면 된다. 다시 앞으로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암상에 의한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뭐냐면 요거는 뭐 출제 빈도가 별로 없습니다. 왜? 엄청 쉬우니까. 암기만 하면 금방 찾으니까. 화석에 의한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비교적 먼 거리 비교할 수 있는 놈이다. 먼 거리. 그래서 얘들은 뭐를 갖다가 이용해서 찾아냅니까? 그러면 표준 화석을 갖다가 이용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표준 화석 그러면 고생대, 삼엽충, 각주어, 방추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신생대, 메머드, 그 다음에 화폐사 이런 거 그걸로 해가지고 지층의 선호 관계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표준 화석만 외우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잘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금방 끝나니까 필기 퍼뜩 하고 책을 끝내도 낫게. 자, 3번 요거도 알아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적을게. 타이틀 절대 연령칸이 있습니다. 절대 연령.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지층의 나이는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내용이 어떤 거냐 보기만 보면 되고 요거도 보면 항상 모의고사 이런 데 다 출제합니다. 이유는 보기 기미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겠지만 반드시. 자, 우리가 절대 연령은 뭘 갖다 절대 연령이라 합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상대 연령은 그냥 얘보다 쟤가 먼저 나중에 이것만 따지거든요. 근데 절대 연령은 정확하게 얘는 2억, 얘는 4억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절대 연령은요 뭐를 이용하냐면 방사성 동위 원소 요거를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잠깐만 동위 원소와 방사성 동위 원소와
반감기를 갖다가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사성 동위원소와 반감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수치를 갖다가 알아낸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가로 1번 그래서 반감기가 뭐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본다면 반감기는 말 그대로입니다. 반튼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반튼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 그걸 갖다 우리는 반감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걸 뜻은 알 필요가 없었는데. 자, 그래서 반감기는요, 원소마다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원소마다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해줘라. 하나가 탄소 있지. 탄소 반감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5,800년 정도가 돼요. 탄소 반감기가 5,800년 정도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둬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모원소가 보면 처음에 있는 불안정한 원소겠지, 맞지? 붕괴되기 전. 그래서 모원소가 붕괴돼 가지고 뭐가 되냐면 자원소가 됩니다. 자원소. 그래서 자원소는 안정한 원소입니다. 안정한 원소.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반감기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것들은 안정되기 위해서 붕괴가 일어나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기간을 갖다가 우리는 반감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기억해라. 처음에 모원소가 100개 있었다. 일단 10개 있었다. 이렇게 10개. 방사성 동위원소가 10개 있었어. 10개 있었는데 여기가 반감기를 한번 거치게 되면 반틈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라고 그랬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모원소가 몇 개? 5개. 자원소가 몇 개? 5개.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또 반감기를 갖다가 한 번 더 거치게 되면 그러면 모원소는 몇 개? 2.5개. 그 다음에 자원소는 몇 개? 7.5개. 이런 식으로 가겠다, 맞지? 그래서 얘가 반틈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해볼게. 1억. 그럼 1억이면 지금 현재 요 상태면 얘의 나이는 몇 억이야? 반감기를 2번 거쳤지? 그러면 반감기가 1억이니까 얘는 현재 나이가 2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뭐를 갖다가 외워야 되냐면 절대 연령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러면 절대 연령은요, 반감기 곱하기 횟수. 반감기를 몇 번 거쳤는지 그 횟수, 그렇게 계산합니다.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프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원소의 양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가 반감기. 이렇게 보면 처음에 있던 양은 누구? 모원소만 있겠지. 그래서 모원소를 만땅 1로 볼 겁니다. 만땅 1. 됐어요? 근데 하나는 요렇게 감소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감소할 거고. 하나는 요렇게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게, 자, 처음에 양이 만땅으로 있다가 나중에 감소하는 얘가 모원소입니다. 모원소. 처음에는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점점 증가하는 놈 있지? 이 점점 증가하는 놈이 우리는 자원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원소. 그러면 지금 요 지점이 모원소하고 자원소하고 양이 똑같잖아요. 요 지점이 맞지? 요 지점이 뭐냐면
50%가 있던 2분의 1인 위치에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반감기를 1회 거친 겁니다. 모원소의 양과 자원소의 양이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반감기를 한 번 거친 거예요. 그때 양은 2분의 1씩으로 같겠지만 그 다음에 반감기를 갖다가 2회 거쳤다 그러면 요때 요 양은 얼마나 얘기해야 되냐면 모원소의 양은 4분의 1이 되겠지. 계속 반틈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니까. 모원소 반감기를 3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요 양은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8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8분의 1. 이거 4회까지 외우고 있으세요. 알았지? 4회까지 외워야 됩니다. 4회는 얘가 얼마냐면 1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됐어요? 이거로 알아놓고 또 뭐로 알아놔야 되냐면 비율로 몇 대 몇인지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자, 지금 반감기 1을 거쳤을 때 모원소 대 자원소는 1대1로 남아있을 겁니다. 1대1로. 그 다음에 여기 반감기를 2번 거쳤을 때 모원소 대 자원소의 양은 몇 대 몇이겠니? 모원소가 4분의 3이면 자원소는 4분의 1이면 자원소는 4분의 3을 갖출 거 아니야, 맞지? 1대 3이야. 1대 3. 그 다음에 3회 거쳤을 때 모원소하고 자원소의 양은 몇 대 몇이겠니? 1대 7. 4회 거쳤을 때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은 몇 대 몇이겠니? 1대 15. 자, 요거도 우리는 외워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로도 좀 알아두세요. 이거 지금 내가 양을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얘기했지만 퍼센테이지로요. 퍼센트도 외워야 됩니다. 알았지? 자, 요거 몇 프로 몇 프로지? 50%? 50%지 안 돼. 50%, 50%. 그 다음에 두 번 거치면 얘 몇 프로야? 25%? 얘 75%지 맞지? 세 번 거치면 얘 12.5%다 맞지? 그럼 얘는 몇 프로지? 87.5%가 87.5%. 그 다음에 네 번 거치면 얘가 6.25%다. 6.25%. 그러면 얘는 6.25 빼면 얼마지? 93.75가. 그래서 지금 요거 50대 50 아니면 25%대 75. 그 다음 요 뒤에 뭐 87.5나 93.75나 이건 안 나오겠지만 여기 12.5% 6.25%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요 25%대 75% 50%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절대연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다. 이거 무조건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요걸로 계산 문제 출제합니다. 요 공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 까만색으로 적은 거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알겠지? 요거하고 요거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책 좀 보지. 자, 책의 84쪽에 지사학의 법칙. 그래서 자, 지사학의 법칙이 뭐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출시자 수평 태적의 법칙. 자, 수평 태적의 법칙 뒤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태적물은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으로 쌓인다. 그게 끝입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다음 2번 지층 누중의 법칙 출시자. 지층 누중의 법칙은 지층이 쌓일 때 아래쪽이 위쪽보다 먼저 된 것이다. 맞지요? 끝이야. 그게 알겠지?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변형되거나 역전되지 않았으면 아래에 있는 지층일수록 먼저 생성된 지층. 그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 3번 관입의 법칙 출처라. 자, 뒤에 출치자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 얘기했다시피 관입을 누가 했느냐 어딨지? 여기네. 관입을 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그림 잠깐만 볼래? 자, 첫 번째 있는 그림 봐라. 첫 번째 있는 그림 보니까 이거 전 시간에 필기가 됐습니다.
A 쪽에도 B금이 칠해져 있고 C 쪽에도 B금이 칠해져 있지. 그럼 이거 관입이라 그랬잖아, 맞지? 그랬을 때 순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 C, B 이렇게 된다 그랬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A하고 B하고 사이에서만 변성됐잖아, 맞지? 이거는 우리가 분출을 해야 돼요, 맞지요? 분출, 줄쳐서 용어 알아도. 자, 분출이 됐을 때 순서 어떻게 돼요? A, B, C. 그 C 부분이 기저예감 보인다 그랬다. 전 시간에 그 기저예감은 C 거야, B 거야? B 거라 그랬지, 맞지? 그래서 그런 부분 공부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4번 부정합의 법칙 줄치자. 부정합의 법칙은 부정합이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냥 읽을게. 부정합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5번 동물군 천의 법칙 줄치자. 동물군 천의 법칙은 그 밑에 읽을게. 더 복잡하고 진화된 화석일수록 나중에 생성된 지층에서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85쪽에 상대 연령이 있습니다. 자, 1번 상대 연령. 자, 상대 연령이 뭐야? 그러면 지층의 생성 시기나 뒤에 사건의 발생 순서를 상대적으로 밝혀낸 것을 상대 연령이라 하는데, 자, 그 밑에 2번 지층의 상대 연령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당연히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판단합니다. 그 밑에 탐구 자료창에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이나? 그거를 우리는 별표 3개 때리세요. 그 그림 무조건 출제합니다. 자, 그런 그림만 보면 너희들은 먼저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순서 파악해야 됩니다. 순서. 제일 오래된 게 누구지? 제일 밑에 있는 거 보겠지? 근데 E야, D야? E지. 그 다음에 D지. 여기서 우리는 무슨 법칙 적용시켰니? 관입의 법칙이죠. 관입당한 암석이 E, 관입한 암석이 D잖아, 맞지? 그걸로 선호관계 파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부정합 보이나? 부정합 보이지, 맞지? 자, 다음. 그 다음 누구지? C, B지. 그럼 말해 부정합이 보인다 했을 때 요거는 부정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C하고 B, 요게 보면 C가 오래됐고 B가 나중에 생성됐다는 거는 뭐로서 따질 수 있겠니? 뭐로 따지니? 지층 누정의 법칙이지, 맞지? 지층 누정의 법칙으로 C가 밑에 있으니까 C가 오래됐고 B가 나중에 있었다. 됐지? 그 다음에 보면 또 부정합이지, 맞지? 부정합. 그 다음이 A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그림만 보면 이 순서를 갖다가 너희들이 자동으로 따져야 돼요. 알았지? 무조건 묻습니다. 이건 알겠지? 자동으로 알아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글자 있지? 그거 집에 가서 다 읽어봐라. 다 읽어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된다. 자, 다음 그 밑에 2번 지층 대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층 대비의 동그라미 1번 암상에 의한 대비 줄치고 앞에 왕별표 치세요. 무조건 100% 출제하는 겁니다. 자,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나 출처라 13층을 이용해서 대비한다. 13층을 이용합니다. 그 밑에 13층 줄쳐서 지층 대비의 기준이 되는 층, 그래서 얘 줄쳐라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알려줍니다. 응유암층 줄치고 석탄층 줄쳐서 무조건 외우세요. 그 다음 그 밑에 지층 13층의 조건,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기 줄치고 그 다음 또 뭐 있지? 저 뒤에 넓은 지역 그거 줄쳐놓으면 되겠다, 알겠지? 그 두 개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2번 화석에 의한 대비 줄치세요. 화석에 의한 대비. 그건 쌤이 쉽다 그랬지, 맞지? 그 밑에 줄쳐라. 표준 화석을 이용. 표준 화석을 이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화살표 뒤에 줄쳐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 대비.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화석으로 대비를 하고, 비교적 가까이 있으면 암상이 대비로 하고.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봐라. 그 밑에 그림 보면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이 있는데, 자, A 기역 스몰 a.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삼엽총 화석 보이지, 맞지? 삼엽총 화석이 보이니까 걔네들 같은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 지역에서 부정한 면이 바로 보이는데,
지금 나하고 다는 보니까 그게 시커먼 그런 지층이 보이지 맞지? 그래서 그게 같은 시기 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B,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C, 걔네들 같은 시기. 그 다음에 C가 있는 게 석탄층이지. C, 리얼, D. 제일 먼저 그거부터 줄치고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위에 보니까 응유암층도 있지. 응유암층끼리 줄치고 시작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그림은 화석의 그림과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여튼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걸 이해를 하면 되겠다. 알겠지? 자, 숙제 나갈게요. 86쪽 전부 숙제. 그 다음에 절대 연령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끝낼 수 있도록 하고 91쪽 가라. 91쪽에 자료 1, 자료 2, 92쪽에 자료 3 숙제입니다. 자료 3 숙제.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 문제 1번부터 해가지고 8번까지 풀으면 돼요. 됐지? 그거까지 하고 잠깐만. 그러면 숙제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지층의 구조와 태적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다음 시간에 암기에 와야 될 게 뭐냐면 태적 구조와 태적 환경 68쪽부터 83쪽까지 암기해 오세요. 태적암과 태적 구조입니다. 알겠지? 태적암과 태적 구조 암기해 오시고 그렇게 해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